논설, 이제 회사의 보고서나 이런 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남겨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글쓰기가 힘이 들 때, 그럴 때 그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그리고 이 축복을 즐거움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런 생각을, 좀 정신승리에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느끼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때로 기술도 좀 필요하고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방법과 기술을 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방법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되게 많이 해봐야만 글쓰기는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식으로 훈련하고 어떤 식으로 평소에 글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잘 될까? 거기 초점을 두고 좀 말씀드릴게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글을 쓸 때 특히 여러분들이 되게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글들, 되게 보고서가 많죠. 또는 자기가 취미로 활동하는 어떤 동호회에서 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주장이라든가 견해라든가 경험담 이런 걸 쓸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나?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 그것이 회사의 보고서든 아니면 회사에 쓰는 보고서든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리는 어떤 게시판 글이든 간에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가. 뭘 열심히 써놨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느낌이 확 다가오지를 않아. 그런 거요. 잘 쓴 글이라 하면 첫 번째 한쪽에서는 쓴 사람이 생각한 거를 잘 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담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담으려고 하는 뜻을 정확히 담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내가 담으려 한 뜻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글을 써주는 게 제일 잘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글 쓰는 게 되게 재밌어져요. 말로 하면 굉장히 좀 부정확하고 번잡하던 것도 글로 딱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의 여지 없이 전할 수 있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달라요. 사람이 우선 다를 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우선 개성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요. 그리고 취미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때로는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텍스트에 끌려가서 읽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텍스트를 해석합니다. 누구나. 근데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하고 그 텍스트를 만든 글쓴이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어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 쓴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걸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읽는 사람은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혹은 전혀 다른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 이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그럼 이게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사랑. 그죠? 딱 바로 떠오르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연탄재가 하찮게 보이니까 발로 차잖아요. 근데 그 연탄재가 연탄이었잖아요. 연탄이 연탄재가 될 때 자기 몸을 완전 불살랐잖아요. 너 그렇게 살아봤어? 어떤 여인을 위해서, 어떤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봤냐고 이렇게 해석하죠. 많이들. 그래서 이것은 연애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무 콘텍스트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그것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일단 어떤 메시지를 담았어요. 여기에다가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독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시는 1991년도에 쓴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요. 1991년도에 안도현 시인이 뭐였게요? 정교조 해직교사였어요. 1989년도에 정교조 결성을 해서 1,500명 넘게 정부에서 교사들을 해고했잖아요. 불법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를 들고 뭐 촌지 안 받기, 애들 안 때리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좋아했다고요. 그렇지만 뭐 학교를 교육 현장을 정치투쟁의 무대로 삼는다, 뭐 빨갱이다, 뭐 교사가 노동자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 시를 해석해 보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불태운 다음에 해직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도현 시인이 세상을 향해서 해직교사라서 소리 지르고 싶었던 정치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떤 해석이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각자 해석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문학작품의 강점이죠. 종교경전도 비슷해요.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논설, 이제 회사의 보고서나 이런 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남겨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하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똑같아요. 왜? 왜? 명료해야 돼요. 누가 봐도. 그거 니 치울래? 너가 치울래? 논리적인 글은 이래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연탄재 발로 차면 지저분해지고 먼지 날리고 건강에 해롭고 그러잖아요. 골목길에. 그러면 찬 놈이 치우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야단치는 게 맞는 거예요. 논리적 글쓰기는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이런 글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쓰기, 생활 글쓰기 이런 것들은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이런 글은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나 쓰지 못하는 글이에요. 이것은 시인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저 이런 글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텍스트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컨텍스트는 텍스트 해석에 유용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상 쓰는 모든 형태의 글 또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써나가는 모든 형태의 글, 그것은 대개 우리의 생각, 정보,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글쓰기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쓴 책이 대부분이죠. 문장론 못지않게 글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제공한 이 정보, 내가 제시한 이 해석, 그리고 나의 이 주장, 판단, 이것에 읽는 사람이 이것을 우선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도 비슷한데 라고 공감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콘텍스트, 이게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넣을 수 있으면 눈에 띄지 않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으면 도드라지게 해서 넣으라는 거죠. 데이터면 데이터, 논리면 논리, 인용이면 인용,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사실 문장이 좀 어눌해도요, 어색해도요, 정보가 때로 약간 부정확한 게 이제 오류가 있어도 그래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공감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글쓰기가 어느 날 좀 재밌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글을 쓸 때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우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좌절감이 크고요. 야, 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겠는데 난 동의 못해. 이렇게 나오면 좀 덜 서운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요. 예? 가장 큰 좌절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그럼 진짜 곤란한 거예요. 아는데 난 생각이 달라. 이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대방이 읽으면서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일단 가고 그다음에 말 되는데 이렇게 좀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글이 당신이 만든 문자 텍스트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럼 자기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는 건 그때부터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는 노력을 좀 하긴 하셔야 돼요. 일단 어느 시점에선가 한 사람, 두 사람에게라도 야, 잘 썼네? 쏙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일단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됐어요. 일종의 피드백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라 그러죠. 이제 대먹임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 쓸 일이 좀 많아지고요. 또는 자기가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더 많이 쓰게 되면 쓰게 될수록 더 잘 쓰게 돼요. 도둑질도 하면 느는데 글쓰기라도 더 안 늘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야, 이게 깔끔하네. 정리 잘했는데 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힘이 들어요. 실제로는 좀. 그렇지만 아무 노력 없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부서진 연탄재 네가 채울 거냐. 여기까지 쓸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점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 글쓰기가 괴롭더라도 해나가시기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